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보고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은 우리 역사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해서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데요. 이제 논란은 민주당은 이제 의결 정족수를 151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찬성표가 200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 가결 망치를 두드려도 또 불안정성, 불확정성 이건 또 계속 되는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그렇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문제가 풀릴 수도 있긴 합니다. 뭐 한덕수 이제 총리 권한대행이 나 이제 그만할래라고 그냥 예. 이제 뭐 국회 그 탄핵소추안 통과와 동시에 뭐 결단을 내리면 그 이제 뭐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번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건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늘공이었기 때문에 늘공들의 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관점에서 보면 뭐 새로운 그런 일도 아니긴 한데 그런데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자면 여당이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의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줘야 합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거의 뭐 만장일치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던데 국회에서 만장일치라는 게 뭐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그게 또 바람직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국가의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그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유로 지금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 쪽에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게 되면 뭐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그 리스크 1호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헌재를 좀 불능화를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받고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면 대한민국 경제 좋아지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정성은 계속 이어진다. 빨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그 권한대행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한 권한대행은 이미 그를 역량을 상실했거나 또는 자격을 좀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전 탄핵에 찬성입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이걸 빗대서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국민 전체 국가의 운명을 걸고 국민 전체가 끔찍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치판이 아까 개뿔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느 쪽이 옳으냐 또는 다른 쪽이 옳으냐의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이 조정이나 또는 조율이 안 될까 우리 정치판이. 예.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곧 홈쇼핑에서 이제 이민 상품 팔 거다. 예. 이게 이민상품. 정말 제3국에서 나라가 혼란할 때나 이야기 될 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 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꺼내들 카드가 탄핵소추 카드일까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양 진영의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매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빨리 이 국면을 정리를 하고
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명분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지금 탄핵 심판으로 빨리 서둘러 가서 정권 교체가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밖에 없을 것인가?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 그런데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것을 지금 권한대행이 전제 조건으로 내걸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탄핵소추 카드밖에 없을까요? 좀 만나면 안 됩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또 한덕수 권한대행 또 지금 여야 조율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재명 대표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4명이 만나서 저는 뭐 3시간이 됐든 30시간이 됐든 이렇게 정말 막장으로 가서는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환율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봤을 때 딱 저는 진영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막장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거나 이제 국민의힘도 좀 대국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헌재에서 6인 체제에서 결론 내리는 것보다 9인 체제를 갖춘 다음에 결론을 내렸을 때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정당성이 좀 확보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을 좀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좀 어제 한 구구 인사신데 저한테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간혹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어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탄핵 심판 받도록 하고 거기서 뭐 항변할 거 있으면 항변하고 그렇게 해서 기각판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받도록 해야지. 그렇죠. 왜 이렇게 가느냐라고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문자를. 그러니까 기각이 되더라도 6인 체제로 이렇게 가면 그렇죠. 또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느냐라고 저한테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신 극우 인사도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원영섭 단장은 그래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재판이라는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이미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오염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재판관도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그 재판에 대한 예단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단을 보이는 재판관이 그 재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그 재판이라는 게 불공정성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게 제가 계속 이제 뭐 민주당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시키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한테 당신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미 내버렸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그거는 지금 심리가 탄핵소추가 돼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모범 답안인데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자기의 진영에 포섭이 됐는지 아니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진행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임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미 그 탄핵소추 재판에 대한 예단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탄핵 재판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그 구성 여부나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고 그리고 과거에 그 전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단순히 아니 그 떳떳하게 하면 되지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의 그런 법리들 과연 이제 권한대행이 다른 헌법기관에 그런 핵심적인 요인들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고 이게 앞으로 다른 그 기관의 임명이나 앞으로의 그런 권한대행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아니 내가 떳떳하면
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족수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선왕설례를 하는데 이건 이미 선왕설례를 할 필요도 없이 정해져 있어요.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150명,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200명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도 총리로서의 탄핵 소추 당하는 건 150명이고 대행으로서 탄핵 소추 당하는 건 200명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를 당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긴 하지만 직위가 상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서 150명으로 탄핵 소추를 하면 총리로서의 직무만 정지되고 직무 대행이 또 기재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는 그대로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미 2015년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해석을 뭐 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환율이 아침에 1,470원 뚫었는데 지금 1,482원이 넘었다고 해요. 이게 2009년 국제금융위기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로 이제 되돌아간 거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뭐 우원식 의장이 판단해서 151석 이상이면 뭐 통과되는 걸로 한다. 그래서 가결을 했다. 그 이유가 이제 더 불투명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전국이 불투명한 건 우원식 뭐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탄핵을 해서 더 불투명해진다기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도 계속 더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었다 하는데 여야 합의는 돼 있습니다. 마흔역, 정계선, 조한창 이 세 분은 여야 합의가 된 후보들입니다. 예. 조한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죠. 그리고 추경 원내대표 시절에 청문위원까지 다 국민의힘에서 올려 보냈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 사람들을 임명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거짓말인 거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를 따질 거면 여야 합의 정신을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냐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입니다. 계엄에서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여야 합의를 탓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여야 합의로 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이 탄핵 반대였죠. 하지만 절차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아까 법률 얘기하셨는데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국회법에는 아예 소추의결서의 송달의 효과라는 게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중단된다고 돼 있어요.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151석으로 하는 게 정당하냐, 뭐 200석으로 하는 게 정당하냐, 이건 헌재에서 따지겠죠. 근데 그게 따지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 순위인 경제부총리가 이어서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당장 잘라라. 절대 역풍 불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덕수가 윤통에게 열심히 애완견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징어 게임 2도 윤석열 내란 사태에 비하면 너무 밋밋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제정신 있는 사람 있나? 이런 의견. 한덕수의 무책임과 야당 탄핵병이 빚은 결과다. 참담하다. 여야 모두를 질타하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조차 안 하고 질질 끈 게 누구인가? 민주당 자기네들 급하니까 돌변하는 것도 참 어이없다. 이런 의견. 이재명은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보류하는 순간 환율이 올랐다고 하고 권영세는 한덕수 탄핵하면 환율 1,500원도 간다고 하고 경제 다 죽는다. 9인 체제나 6인 체제나 빨리 좀 하자. 탄핵 절차를 빨리 좀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어야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엄청 격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되게 욕설을 올렸어요. 한덕수 진짜
XX 네 이렇게 올렸고 앞서 얘기했지만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 한덕수 대행 체제에 자리 잡으면서 환율이 좀 멈추나 했는데 이거 탄핵되면 1,500원도 넘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사실 좀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예. 남 탓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위기 국면이 되면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해결책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상황은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 가장 결정적인 그 기점이 됐던 게 결국은 그 국민의힘의 친윤계들의 어떤 단결된 행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또 친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또 선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비상계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탄핵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지연 전력을 좀 쓰고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본인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이거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예. 한덕수 대행은 왜 그런 주장을 했다고 보십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뭐 늘공 다는 아닌데 늘공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관료 출신의 보신주의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뭐 한 권한대행 뭐 이런 점 때문에 이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인물이라고 여러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 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비슷했던 분들이 좀 있죠. 뭐 예. 누구라고 제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 중에도 보면 결정을 못해서 그래서 늘 뭐 그 좀 골치 아픈 사안이 생기면 그냥 보류하고 마는 그런 습성들. 그런데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그거거든요. 민감하니까 회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럼 국가를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여기서 중대한 결정은 좀 회피하고 싶고 이런 심정이 지금 반영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런데 자 여야 합의,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서로 협상을 하죠.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결 원칙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닌가요?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제 그 여야 합의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그 발상을 좀 보인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한덕수 대행의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굉장히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 이제 그 이 국회에서 이제 151석 이상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되면 물러나겠죠.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그 200석 이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버틸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는 한덕수 대행을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게 헌재에서 그 판단을 해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앵커님 말씀대로 또는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자 다 표결로 하자. 또 뭐 민주당에서 안을 내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탄핵 소추고 최상목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에 대해서 안 하면 최상목 부총리도 또 탄핵이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인들 또는 진영을 떠나서 이게 하등덕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게 협의를 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은 막장 정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토해내면 되겠죠. 민주당은 그냥 이렇게 가자. 또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자.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치권도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고 또 국민들도 이 타격을 온몸으로 다 안을 수밖에 없다면 저는 제발 좀 만나라 이거죠. 한덕수 권한대행도
만약에 이게 이제 150명으로 151명으로 또 탄핵 소추가 가결된다면 분명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넘어갔는데 나 안 하겠다. 그럼 이주호 교육부장 넘어갔는데 나 안 하겠다. 다 안 하겠다. 그럼 유인촌 장관 넘어갔는데 나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뭐 한기 전 부대변인도 이야기했고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시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원영수 전단지 맞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만나라 제발. 이재명 대표 또 한덕수 권한대행 어려운 일이지만 오원식 국회의장 또 권영세 비상대책 만나라 제발. 만나서 좀 의논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환율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제 헌재 재판관 3명이 임명이 안 되면 이제 4월 18일 내년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인 체제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이게 헌재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끌어가는 도중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 그 앞날의 어떤 불투명성 측면에서 이제 최악의 국면이 되는 거고, 또 어제 지금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이 돼도 재판관 중 한 분이 여성면만으로 최종 결정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또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한기 대변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종원 평론가님께서는 뭐 한덕수 대행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한덕수 대행도 연루된 게 참 많은가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저께 김용현 전 장관이 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한덕수 총리한테 일단 다 물론 뒤에 고치긴 했지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내란 공범자입니다. 내란 공범자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줄줄이 다 탄핵쳐 놓으면 국정 혼란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단 그렇게 간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야 합의를 통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도둑이랑 경찰이 합의해서 경찰 발령내라 이렇게 들리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뭐 대통령 목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반대하는 논리적으로는 다 안 맞습니다. 법안 제2호구권 거부권 행사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고 임명권 행사할 때는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해버리고 불리한 것은 안 하고 이게 결국 방탄으로 흐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중훈이가 탄핵 소추가 되면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대행의 역할을 맡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보 들어온 걸 보면 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 탄핵이다. 제고해달라. 국가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아마 3명을 임명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1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의결하면 그거는 총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에 대한 탄핵이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그냥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 권한쟁의 재판을 헌법재판을 가져갈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200명 탄핵을 할 수가 있죠. 200명 탄핵이 되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뭐 최상목 부총리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임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못 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거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임명은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례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한 관례가 있어요. 네. 임명은 안 한 관례가 있고 그게 맞춰서 가는 건데 그거를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네, 댓글에 한덕수가 보신 차원에서 버티는 건지 윤석열과 짜고 버티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